쓰레기나 뒤지라며 준 돌밭에서 전 며느리가 돌 하나를 깼을 뿐인데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마저 함께 쓰러졌습니다. 저주받은 땅이라며 비웃던 그 돌밭이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변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모든 것은 몇 달 전 한 통의 이혼 서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정법원 앞.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정말숙이 코웃음을 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위자료? 내가 뭘 했다고 위자료야? 10년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아버지 병간호를 하고 밭일까지 도맡아 했던 10년. 손톱이 깨지고 허리가 휘어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습니다. 전 남편 준혁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그 돌 줘요. 그래, 그거 좋겠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돌밭이요? 정말숙이 서류를 휙 던지며 비웃었습니다. 마을 끝자락 저주받은 땅이야. 돌만 가득하고 풀도 안 나. 거기서 쓰레기나 뒤져. 준혁이 킬킬거렸습니다. 세금만 나가던 땅인데 잘 됐네.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준혁이 서류를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여자. 수연은 비틀거리며 법원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0년을 바쳤는데 돌아온 건 돌만 가득한 황무지 하나였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마을 끝자락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수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온통 돌이었습니다. 땅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한쪽 구석에 지붕이 반쯤 무너진 창고가 보였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거기 누구야? 험상궂은 남자가 부하 2명을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황동수였습니다.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야? 제 땅이에요. 황동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자 혼자 여기서? 밤에 무슨 일 생겨도 몰라. 황동수 일행이 떠난 뒤 해가 졌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창고 지붕 틈으로 빗물이 줄줄 새어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떨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무서웠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낡은 삽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끝인가? 그렇게 밤새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 수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저앉아 죽을 순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며칠 후 수연은 낡은 망치를 들고 돌밭에 섰습니다. 돌이라도 깨서 팔아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첫 번째 바위에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깡! 손이 얼얼했습니다.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깨다 보니 유난히 무거운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크기는 비슷한데 확실히 달랐습니다. 힘껏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쩍! 돌이 갈라지는 순간 틈 사이로 뭔가 반짝였습니다. 이게 뭐지? 손으로 흙을 털어냈습니다. 노르스름한 덩어리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이게 뭔가?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시골 할아버지처럼 보였습니다. 노인이 다가와 덩어리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하네. 광물 반응이 좀 달라. 이게 뭔데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예사돌은 아닌 것 같아. 전문가한테 보여봐야겠어요. 수연의 심장이 살짝 뛰었습니다. 설마 이 쓸모없는 돌밭에 뭔가 있는 걸까?
사흘 후 새벽 강태호가 안경 쓴 50대 남자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광물 전문가 박 박사라고 했습니다. 박 박사가 장비를 꺼내 덩어리를 검사했습니다. 이리저리 살피고 약품을 떨어뜨리고 기계에 대보았습니다. 한참 후 박 박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강태호가 물었습니다. 박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금이라고. 천연 금괴이고 순도가 90%가 넘는다고. 수연이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금이요? 박 박사가 주변 바위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며 검사하더니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개인 인생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가 단위예요. 이 돌밭 전체가 금광맥이에요. 최소 2천억. 수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천억이요? 강태호가 급히 수연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일단 조용히 하라고, 소문나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멀리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황동수의 부하였습니다. 일주일 후 정부 광물조사단이 돌밭에 도착했습니다. 박 박사가 신고를 한 것입니다. 조사팀장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327개의 바위에서 고순도 금광맥 확인. 추정가치 최소 2천억 원. 그날 저녁 뉴스에 수연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이혼 위자료로 받은 돌밭에서 2천억 원 상당의 금광맥이 발견되어 화제입니다. 그 뉴스를 본 시어머니 정말 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에 있던 준혁과 함께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며칠 후 황동수가 부하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2천억짜리 땅 주인이 여기서 사나? 밥만 내놔. 수연이 뒤로 물러섰지만 이번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여긴 제 땅이에요. 뭐? 감히 거절해? 네. 안 돼요. 황동수가 침을 뱉으며 돌아섰습니다. 부하들이 매일 창고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밤마다 돌이 날아와 창문이 깨졌습니다. 그래도 수연은 버텼습니다. 이 악물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태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댁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숙이 병원에서 일어나자마자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땅은 원래 우리 집안 거예요. 소송 걸어요. 며칠 후 소유권 무효 소송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준혁도 재산분할 소송을 걸었습니다. 금광맥을 숨겼으니 사기라는 논리였습니다. 황동수의 협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창고 벽에 빨간 페인트로 나가라고 써놨습니다. 밤마다 부하들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세무조사 통보서가 왔습니다. 거래를 약속했던 금 유통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유권 분쟁 중이라면서요? 계약은 보류할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송이에요. 성금은 돌려주셔야겠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연은 강태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박 박사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텅 빈 창고에 혼자 앉아 수연은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사방이 적이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발견하지 말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2천억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창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강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가씨,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요. 강태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태호골드 회장 강태호. 국내 1위 귀금속 그룹이었습니다.
수연이 물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평생 광산 투자로 사기당한 사람들을 봐왔다고 했습니다. 돈 앞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아가씨가 협박받으면서도 땅을 지키는 걸 봤어요. 그래서 확신했어요. 강태호가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2시간 후 최고급 법무팀이 도착했습니다. 시댁 소송은 완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강태호가 황동수를 찾아갔습니다. 명함을 던지자 황동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과거 불법 채석 기록과 환경법 위반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합의할래요? 구속될래요? 황동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날 밤 수연은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1년 후 수연은 50층 빌딩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오마이너스 수연 골드. 연매출 3천억 원을 달성한 귀금속 기업이었습니다. 소송은 전부 승소했습니다. 시댁은 무고죄로 역고소당했습니다. 정말숙은 쪽방에서 라면을 끓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새 여자에게 버림받고 고시원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 회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수연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수연이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다시 기회를 줘. 저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그해 가을, 수연은 새날새 출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혼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강태호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재단을 만들었어요? 저처럼 막막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강태호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수연이 돌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버린 땅은 저주가 되지만 포기하지 않은 땅은 인생을 바꾸더라고요. 쓰레기나 뒤지라던 그 돌밭은 이제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